안녕하세요. 이침 속의 웰빙의 저자 장윤규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편한 데가 어디가 편하면 좋겠어요? 속이 편하면 가장 좋지 않아요? 약국에서요,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소화제랍니다. 소화가 안 된다는 이유가 참 많습니다. 마음이 불안해도 소화가 안 되고, 신경을 써도 소화가 안 되고, 스트레스 받아도 소화가 안 되고, 참 너무 좋아도 또 소화가 안 돼. 너무 좋으면요, 안 먹어도 배불러. 그 참 소화가 잘 안 되는 게 참 많습니다. 근데 정말 소화가 잘 안 돼요. 소화가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소화라고 안 된다 하면 어디가 나빠서 소화가 안 돼요? 위장이 나빠서. 보통 우리는 위장이 나쁘면 소화가 안 된다. 그래서 갤포슨이 뭐니 소화제를 이렇게 사 먹게 되지요. 약국 가서 약사가 주는 소화제보다 내가 소화제를 먼저 사지요. 이러면 되지요. 광고 보고 난 다음에 내가 대잖아요. 이름을 갖다 대면서 그거 주세요. 그러지요. 소화가 안 될 때도 약사한테 가서 소화가 안 됩니다. 좀 먹을 거 좀 주세요. 그러면 이것저것 주셔서 많이 준다는 거예요. 돈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아는 거로 탁 가서 집어내요. 갤포스 주세요. 아니면 뭐 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자, 소화라고 하는 건 어디하고 관계냐면 입하고 입에서부터 항문에서 나올 때까지를 소화라고 그래요. 이해하시겠죠? 입에서 밥을 먹으면 밥에서부터 아밀라제가 나와요. 이 아밀라제가 나오면 아밀라제가 내 밥을 물로 만들어야 돼. 이게 녹히거든요. 이게 소화를 시키는 거야. 입에서부터. 그래서 제일 밑에 나와서 항문에서 딱 빠져나올 때까지 소화라고 그래. 근데 항문에가 대변을 못 봐요. 그러면 소화가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다음에 밥이 안 들어가. 속이 불편해. 그래서 소화제라고 하는 건 하나로 보시면 안 되고요. 약국 가서 소화제 하나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속별이에요. 진짜 속별이에요. 소화제는 뭐냐? 상황을 얘기를 잘 해주셔야 돼요. 약사님한테 가서도 의사님한테 소화제 얘기를 잘 해주셔야 돼요. 왜? 대변을 못 보면 그것도 소화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입에 들어갔더니 밥알이 모래알 같아 돌아다녀. 그럼 그게 소화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그게 맞는 약을 지어주시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약을 파는 약사가 아니라 여기는 오늘 그렇게 속이 불편한 사람이 속이 편해지는 침점. 이 침이에요. 제가 하면요, 한 20년, 15년, 20년 동안 늘 밥 먹고 나면 불안하대. 속이 트름도 나오고 속이 이상하고 그래갖고 못 살던 사람도 이거 한두 방이면요, 그냥 소화가 싹 돼요. 아주 편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거 오늘 우리 같이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요즘은요, 너무 영양학적으로 공부가 되고 또 이게 교육을 하고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 산모가요, 아이를 출산하잖아요. 그러면 애가 있는 엄마가 법부터 뭐 하냐면 처음에는 젖을 먹여야 되거든요. 그 유아젖을 먹여야 돼요. 그 다음에 언제 했냐면 앞니빨이 나면 그때 밥을 먹여야 돼. 그런데 또 얼마나 또 좋냐면 영양이 충분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앞니빨이 나는데 고기를 갈아서 먹여요. 오늘 아이들 밥 먹이는 순서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태어나면 이빨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아이한테 뭘 줘야 되느냐 하면 그냥 젖을 줘야 돼요. 우유를 줘야 돼. 그렇죠? 우유를 주고, 그 다음에 아이가 침을 질질 흘릴 때가 있어요. 침을 흘릴 때가 언제냐면 앞니빨이 2개가 나면 아이들이 침을 흘려요. 그때 내 몸속에 침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침이 생길 때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밥이 들어가야 돼요. 탄수화물이 들어가면 밥이 그냥 녹아서 물이 돼요. 그러면 아이들은 안 씹어도 입에만 넣어놓으면 지가 소화가 되게끔 침이 그렇게 만들어요. 이게 아밀라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엄마들이 고기를 넣어주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고기를 주는데 아이가 태어나면 처음에 앞니빨이 나요. 다음에 어디 이빨이 나는지 알아요? 이빨 앞에 거 4개가 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디가 나요? 어금니가 나기 시작을 해요.
어금니가 나면 그래서 그때는 뭘 먹이라고 얘기하냐면 채소를 먹이라는 거예요. 어금니는 야채를 씹기 위해서 어금니가 생겼어요. 그래 그때는 아이가 야채를 줘야 소화가 돼요. 이때도 엄마들은 뭘 주냐면요, 고기를 갈아서 줘요. 자, 포식동물은 어금니가 없잖아요. 그 송곳니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한테도 송곳니가 있어요. 그 앞니빨이 4개가 있으면 그 다음에 어금니가 있어요. 그 다음에 송곳니가 있는데 어금니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채소를 많이 먹으라는 것, 많이 씹으라는 것, 그죠? 다음에 송곳니가 나면 그때 고기를 주면요, 고기가 소화가 돼요. 그래서 송곳니가 나지 않은 아이한테 고기를 줬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고기를 입에 물고 막 뱅글뱅글 돌아다니는 게 방에. 집에 전체를 돌아다니기도 입에서 씹질 않아. 안 씹혀. 이게 고기가 어금니에 잘 안 씹혀. 그러니까 이걸 입을, 이때 밥 먹으라 그러면 또 입을 쫙 벌리지 않으면 고기가 덜 앉았어요. 자, 그러니까 이 고기는 입에서 소화하는 게 아니고 고기는 위장을 통해서 내려가면 십이지장에 들어갈 때 고기가 소화가 되거든요. 자, 그럼 오늘 그 소화되는 거를 이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속이 불편하신 분은 꼭 따라하세요. 그런데 소화를 되게 하려면 내 몸에 명령체계가 있어. 이 명령체계가 어디냐면 뇌잖아요. 그럼 뇌를, 내가 명령체계를 잘 가지게끔 해줘야 돼. 밥이 들어왔다. 야, 소화시켜. 이 명령체계를 해줘야 되잖아요. 명령이 안 되면 소화액이 분비가 안 돼요. 자, 그래서 명령체계를 주기 위해서 내가 100만 불짜리 침점이 있다고 그랬죠. 100만 불짜리. 그걸 어디에요? 기를 접었을 때 제일 꼭지점 앞에 요걸 무슨 혈? 이첨혈이라고 그랬어요. 요거는 정말 100만 불짜리예요. 소화가 안 될 때 여기 놔도 소화가 돼요. 감기가 걸렸을 때 여기 놔도 감기가 훨씬 더 빨라져요. 감기 치료가 굉장히 빨라요. 요거는 중풍이 걸리거나 뇌졸중이 걸리려고 할 때도 하면 머리가 맑아져서 괜찮아요. 고혈압으로 혈압이 빡 올라갈 때도 여기 한 방 주시면요, 딱 하나 하면 머리가 맑아지고 혈압이 내려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아까 소화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입으로부터 된다고 그래요. 입으로. 이 귀를 보면 입 같은 형태가 있어요. 빨아들이는 형태가 어디냐면, 자, 이렇게 귀를 둥그렇게 가면 쭉 빨아들여요. 쭉 빨아들이는 게 눈에 보이죠? 자, 이 귀의 형태를 보시다 쭉 하면 쭉 빨아들인다. 빨아들이는 여기가 입이에요. 여기가 입구거든요. 자, 입구예요. 소화가 안 되면 입이 중요하잖아요. 여기 아멜라제라는 침이 효소가 나와야 돼. 그럼 여기 입구를 하나 딱 놓는 겁니다. 요게 입이에요. 입구점이라고 그래요. 내려가면 이 내려간 자리가 폭 꺼지는 자리, 끊어지는 자리가 있어요. 끊어질 듯 말 듯, 끊어질 듯 말 듯, 내려오던 기가 끊어질 듯 말 듯 폭 들어간 자리가 있어요. 이게 우리 명치하고 똑같이 생각이 되잖아요. 쑥 내려가더니 명치처럼 속 들어가는 자리가 있어요. 요 자리가 위장 자리예요. 요게 위점이에요. 여기가 위점이라 그래요. 그럼 여기다가 스티커를 붙이는 거예요. 스티커는 어떤 거 붙인다고요? 요거 붙이신다고 그랬죠? 자, 스티커를 여기다 붙이고 여기를 붙이세요. 자, 그러면 속이 좀 편해져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아까 고기는 어디 있어요? 입에서 소화가 안 된다 그랬죠. 아밀라제가 소화 못 시킨다 그랬어요. 거기는요, 고기는 프로테아제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나와야 고기가 단백질이 소화가 돼요. 그러면 그거는 어디서 해야 되냐면, 이 위장도 그러지만 우리가 소화가 안 되는 대다수의 소화는요, 어디서 시키느냐면 간에서 시켜요. 간의 대사 과정이 있어요. 간의 대사 중에 탄수화물 대사, 단백질 대사, 지방 대사, 이 3대 영양소를 대사를 해서 분해를 해서 소화를 시키는 데가 뭐 간이래요. 이 의학적으로 이걸 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간이 건강하면 소화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을 건강하게 만들. 소화가 안 된다 그러면 첫 번째 위장도 있지만 위점을 놔요. 입구점과 위점에 점을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요 자리가 간자리라고 했어요. 나왔다가 쭉 벌어지는 자리예요. 자, 보세요. 입에서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로 갈라지냐면 한쪽에는 간으로 갈라져요. 한쪽에는 간자리로 들어가고 한쪽에는 비장 쪽으로 들어가죠. 비장으로 들어가요. 위가 쏙 들어갔다가 왼쪽으로 갔더니 간이 있어요. 오른쪽으로 왔더니 위장이 있어요. 위장 뒤에 가면 비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간이 되겠고 여기가 비장이 되겠어요. 요렇게 놓으시면 침점을 하나, 둘, 셋, 네 개를 놓으시면 소화로 안 되는 거는 소화가 잘 돼요. 좀 가장하게 말하면 어떤 것도 소화가 된다는 거예요. 멀미가 났어요. 배를 타고 간다? 비행기를 타고 간다? 차를 멀리 타고 간다? 멀미를 한다는 건 뭐냐? 속이 울렁거린다는 거잖아요. 속이 울렁울렁 하니까 멀미가 온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속이 울렁거릴 때 요렇게 침을 놓으시면 돼요. 위장, 간, 비장. 그러면 비위가 상한다 그러잖아요. 울렁거리는 거 토하는 건 비장과 위장이죠. 그게 비장과 위장. 그 다음에 속이 울렁거릴 때는 간이 안정을 시키는 대사되니까 간. 그렇게 간, 비, 위를 놓으시면 멀미 싹 사라집니다. 토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토하다가도 안정이 돼요. 제가 이거 많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해주면요, 이게 수도 없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가서 배멀미가 얼마나 심해요. 막 토하고 난리가 나요. 그래도 요렇게 놓으시면 돼요. 뭐 꼭 놓으시라고요? 뇌를 안정시키려면 이첨열을 놓으시라고. 요렇게만 놓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소화가 잘 돼요. 소화 잘 시키시기 바랍니다. 소화 안 된다고 약국에 약 먹기보다 약은 자꾸 드시면 화학제가 너무 많아요. 천연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겠지만 화학제로 만들어진 게 너무 많아요. 몸에 들어가면 그게 다 이물질로 남을 수 있어요. 과유불급이라고 그랬잖아요. 좋은 약도 계속 드시면 이것이 나한테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독보다는 자연으로 치료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내 몸속에 정전기가 빠져나와요. 침점을 잘 활용을 해서 침점에다가 자극을 하면 속이 좋아지잖아요. 사람의 침점은 손에도 있고 발에도 있고 그 다음에 얼굴에도 있어요. 그래서 발에 놓는 걸 족침이라 그러고 손에 놓는 걸 수지침이라 그러고 얼굴에 놓는 걸 면침이라 그러고 두상에 놓는 걸 두침이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온몸에 놓는 걸 전체 채침이라고 하는데, 이 침을 이렇게 놓을 때마다 그 침점이 있어요. 그 점에다 놓는 거지. 아무리 몸에다 침을 놔도 내가 위장이 나쁘다고 위장에다 침 안 놓잖아요. 속에 있는 걸 어떻게 놓아요? 그러나 긴 침을 꽂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위장점에 있는 침점을 건드리면 위장이 움직여요.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모든 장기는 어디 붙었다고요? 이 허리에 다 붙었다고, 등짝에 다 붙었다고요. 이 목에서부터 등으로 모든 장기가 다 연결이 돼가 붙어 있어요. 요렇게 신경선으로 다 붙어 있잖아요. 요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어떤 게 제일 좋아져야 되면, 허리가 똑 빨라지면, 자세가 똑 빨라지면 소화가 잘 된다. 옛날에 어르신들, 우리 선조님들이 하시는 말씀, 큰일 하려면 자세를 똑바로 앉아라. 큰일 하려면 바로 앉아라. 그리고 허리를 꼬부랑해서면 너 쏘아 안 된다. 왜 허리 꼬부랑해졌냐? 왜 등을 휘어지가 앉았냐? 근데 내가 등을 휘어지게 앉고 싶어서 휘어져요. 자연적으로 휘어져요. 왜? 이거 신경이 똑바로 펴지지 않으면 휘어지니까. 지난주에 허리 피는 침을 했고, 오늘은 이것이 펴져야 됩니다. 이것이 펴진 다음에 소화가 되는 거예요. 등이 늘 휘어져 있는 사람은 소화가 안 돼요. 속이 편할 수가 없어요. 속이라고 하는 건 어디서 어디까지라고? 입에서부터 늘어가는 데까지 전체 갖고 대변이 나올 때까지를 속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속이 편한 세상, 속 편한 침, 속이 편해지면 모든 대사가 잘 되니까 치매, 당뇨, 암 이런 것도 예방할 수 있겠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요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정말 요즘에 너무 암이 많아요. 암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다음 시간은 이 암을 치료하는 방법. 암이 안 걸려야 되잖아요. 걸렸더라도 내가 치유할 때 도움을 주면 굉장히 좋겠죠. 약과 함께 도움을 받는 방법. 그리고 암은 안 걸려야 돼요. 걸리면 치유가 돼야 되고요. 그렇다고 저 자연에 나가서 비싼 걸 먹는다고 치료 잘 되지 않습니다. 가도 결과는 살아나는 사람도 있지만 결과는 죽으려면 죽어요. 의사들이, 선생님이 그래요. 죽으려면 죽는데요. 살려면요 그냥 두고도 산대요.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 몸에서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건 뭐냐? 내가 고쳐야 되고 내가 자연 치유를 해야 돼요. 자연 치유학이 최고예요. 하나님이 주실 때 우리한테는 첫 번째 자연 치유학을 주셨어요. 두 번째 대체의학을 주셨는데 이 대체의학 중에 학술적으로 논리된 것이 현대의학이라고 그랬죠? 그것이 현대의학이에요.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보시면 대체의학이에요. 하나님은 자연 치유학 하나를 딱 주신 거예요. 눈이 멀었더니 흙을 발라서 물에 들어가라. 그랬더니 탁 눈이 떠지고 말씀으로 일어서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치유, 우리는 자연치유가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치유 중에 내 몸을 내가 자극해서 고쳐지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대체의학이지만 그러나 이거는 약이 안 들어가니까 이거는 대체의학 중에 자연치유에 가깝잖아요. 자연치유학에 가까우니까 우리가 이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